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교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첫 질문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 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중학교 시절에 노후화되고 열악한 집을 신축하는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의 면적에 맞춰서 층수와 평수를 정하고 공간들을 필요에 맞춰서 집을 설계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여러 교과목들을 건축에 접목을 시켜 학습을 하였고,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제 목표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의 교육 비전이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임을 알고 이제 제가 여기에 진학을 해서 제 목표를 뚜렷하게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학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 과정 중에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교과 과정 중에 그리고 비교과 과정 중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교과 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가 생명과학 2를 공부하면서 박테리아를 활용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비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별 진로 특색 활동에 참여를 하였는데, 주제가 인공지능 속 나의 진로로 건축 인테리어 분야를 인공지능 속에서 탐구를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속에 건축이 뭐가 활용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다가 키네틱 파사드라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은 태양빛을 자동 조절을 해서 그늘을 마련하고 또 환기 효과를 불어일으켜서 환경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집을 지으면 또 편리하고 또 스마트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깊었습니다. 이 학생이 진짜로 건축에 관심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열의를 보기 위해서 이 학생이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건축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전공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 해온 학생인 것 같고요. 본인 생각대로 건축에 대한 의견을 잘 말해준 것 같습니다. 면접 보기 전에 생기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반복해서 읽고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보기 전에 생활 기록부를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고 가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면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독서활동 상황 중에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라는 이상림 건축가가 쓴 책이 있는데, 건축가란 어떤 건축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던가요? 그 책을 보면 건축가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제가 가장 생각나는 구절은 인간의 삶을 단 한 단어로 말하자면 건축이다 라는 말이에요. 건축은 인문학적, 자연학적 소양은 물론 심리적, 철학적, 과학적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건축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가 지원을 했으니까 건축에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 이내에 한국의 완공된 건축물 중에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건축물이 있으면 어떤 건축물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주 중목구조 주택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데요. 이 주택의 컨셉이 솔리드 앤 보이드로 막힌 공간과 열린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그런 공간의 주택이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중목구조 보호를 노출시켜서 상대적으로 층고를 높이게 하였고, 또 외벽과는 달리 보이드한 내벽을 활용해서 열린 개방감을 느끼는 그런 통창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안쪽에 두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이 건축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최근에 어떤 건축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건축이 어떻게 변모해 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오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 20년 후쯤 되면 주도적으로 건축 설계 활동을 할 그런 시기가 될 텐데 20년 후의 건축은 어떻게 변모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년 후 건축은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건축으로 변모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나 석유, 석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건축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런 건축이 많이 발달할 것 같은데요. AI 기술들을 건축에 접목시켜서 인간의 편의는 물론 자연과 환경 모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건축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썼었는데 그거를 관련 지어서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네, 약간. 건축가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능기부 같은 건축 봉사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집이나 소외계층들의 집을 직접 고쳐주면서 편안한 그런 안식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갖추고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축가가 되었을 때 그 사회에 어떤 일원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건축 인테리어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건축 설계랑 인테리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위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잠시만요. 건축공학 쪽은 이제 구조라던가 시공이라던가 엔지니어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건축학 전공은 이제 건축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5년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교육인증원 인증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졸업을 하게 되면 건축학 학사 학위가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치게 되면 건축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건축 설계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설계 사무실과 협업을 해서 현상 설계를 체험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을 때 예비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1대1로 직접 크리틱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교수님이 계속 다양한 아이디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공간들을 보는 시각들이 조금 발전하고 달라지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본인 성격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은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같이 맞춰가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이 아마 건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만큼 솔직히 다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네, 많이 떨렸어요. 건축학과에 오면 매일 밤새고 많이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실제로도 물론 과제들이 많긴 한데 동기들이랑 설계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과제를 하면서 엄청 빨리 친해지는 것도 있었고 힘들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흥미를 느끼면서 지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 건축학과는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축 설계 분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설사라던가 도시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공기업, 그 외의 분야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설계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그 사고를 갖추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린 생각을 갖추고 있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있지만 겁먹지 마시고 내년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